네. 오늘은 우리 보라매 병원의 이정훈 교수님을 모시고 이게 롤 오브 알파 블로커 인 엔도스코픽 스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종훈 교수님 본인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비뇨의학과 이정훈입니다. 지금 이종훈 교수님이 내시경 결석 내시경 센터장. 네네. 네. 제가 전 센터장이고 현 센터장. 이게 그때 그 오셋에서 했던 그 강의인 거죠. 네네. 제목이 이게 스톤 패시지 할 때 도움이 되는 그건가요? 아니면 수술할 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둘 다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알파 블로커가 패싱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결석 수술? 네, 수술. 엔도스코픽 네, 매니지먼트. 수술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알파 블록 하면 이제 메타볼릭 익스펄시브 세라피 할 때 쓰는 건데 그거는 아니고 오늘은 수술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은 알파 블로커 말고도 스텐트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또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이게 몸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소개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몸에 알파 블로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바탕이 되는 지식인 알파 아드레노 리셉터가 우리 요관이나 이런 곳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알파 블로커가 그 내시경 수술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효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테팅 했을 때 유레테 어떻게 반응하느냐. 논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저널 오브 엔도유롤로지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그 동물 실험 논문입니다. 그래서 12마리 돼지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고요. 그래서 요거는 랜덤으로 4.7프렌치 혹은 7프렌치 스텐트를 요관에다가 1주 정도 집어넣고 그 변화, 효과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관이 어느 정도 넓어지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했고 그 방법으로 그 유레터, 그 요관을 확장시키는 다일레이터를 집어넣으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천천히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6뉴턴의 힙을 넘지 않는 정도로 제한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넘는 프렌치를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최대 프렌치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좀 보는 겁니다. 뉴턴의 힘은 센서를 따로 폴스 센서를 가지고 측정을 하였습니다. 폴스 센서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가이드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억세스 시스를 집어넣으면서 거기서 안에서 느껴지는 요 확장 눌리는 밖에서 눌리는 이 힘을 측정을 해가지고 요 저항값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억세스 시스를 집어넣으면서 펠비스까지 가거나 신우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6뉴턴에 도달하거나. 국내 논문인가요? 외국 논문이에요. 이런 거 그때 미국 논문입니다. 국내 누가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미국 논문. 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제한을 걸어가지고 그 들어가는 힘을 좀 측정을 하였습니다. 스텐트 넣어놓으면은 요관이 넓어져가지고 저항이 좀 줄어들 거다 그런 거죠.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스텐팅이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가 좋고 실제로 거의 88%의 확률로 그 요관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적으로는 스텐트를 넣기 전에는 한 12프렌치 정도 굵기였는데 1주 정도 스텐트를 넣고 나서는 한 15프렌치 정도로 의미있게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초에 처음 실험을 할 때 시스를 넣을 때는 스텐트를 넣을 때는 거의 8프렌치는 모두 성공하였습니다. 10프렌치부터는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있었고요. 1주 정도 스텐트를 넣고 나서 측정을 했을 때는 거의 12프렌치까지는 거의 웬만해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 빼고는 모두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성공률이 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차이가 꽤 나는 거네요, 이게. 예, 그래서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수술할 때 뭐 11, 13, 뭐 12, 14 넣으니까 프레스텐팅 하면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긴 하겠네요. 18프렌치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원래 최초에는 한 2개 정도였는데 하고 나니까 6개, 8%에서 25%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3.8 프렌치가 증가하더라.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올림 하면 한 4프렌치, 1.33mm 정도의 직경 증가가 있었고요. 대신에 또 특이한 거는 스텐트가 작은 걸 넣든 큰 걸 넣든 그 요관 굵기의 확장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걸 넣어도 확장 효과가 좋더라. 굵은 걸 넣은 것만큼. 뭐 하나 넣어놓으면 되는 거네요. 네,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네.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스텐트를 넣어놓으면 일단은 확장이 된다. 지금 효과가 좋긴 한데 그 스텐트를 넣어놓으면 이제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 뭐 간단하게 사진을 보면은 이런 이상한 물질들이 끼게 됩니다. 스텐트에. 지저분해지기도 하고요. 색깔이 아예 변할 정도. 근데 일주일 넣는다고 이렇게 되나요? 이거는 뭐 그런 사진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좀 장기로 넣었을 때 보일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을 그냥 예시로 넣었어요. 요관에도 몸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직은 크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직 연구된 게 거의 없긴 합니다.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로는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위에 기계적인 반응도 좀 요관에서 스텐트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도 운동하니까 거기 막 뭐가 상처가 나는가 보네요. 이게 뭐 상처는 뭐 아마 염증이나 이런 거랑 연결이 될 거고 이게 또 그 메카니컬한 리스폰스는 그 소변이 내려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거에 따라서 저희 몸에서 그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변을 좀 내려갔을 때 소변을 내려보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소변이 안 내려서 차 있을 때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반응들이 스텐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뭐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로는 뭐 스텐트를 넣고 있으면은 여기에 그냥 세균들이 달라붙으면서 바이오 필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요로 감염이라던가 이런 걸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쳐 가지고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버리면서 돌덩이나 이런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막히는 폐색이 일어나거나 상처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메카니컬한 반응이 또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연구가 거의 없긴 한데 최근에 작년 2023년도에 BJU 인터내셔널의 실험 논문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21마리 돼지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고요. 스텐트를 넣어놓고 48시간, 72시간, 2주 정도 조건을 달리 해가면서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스텐트가 없었던 쪽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반응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것들은 그 요관에 그 수축을 하는 힘이 변하는지 보고 운동성 보고 그다음에 굵기가 변하는지 그다음에 요 연동 운동에 변화가 있는지 횟수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거였고 그다음에 유전적 단백질적으로 뭔가 발현되는 것들 변화가 있는지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도 스텐트는 그 요관의 굵기를 증가시키고 추가적으로 연동 운동은 감소시키고 수축력은 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해 보면은 스텐트는 굵기를 증가시키긴 하지만 마비시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관의 운동은 저하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하시네. 운동을 좀 저하시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텐트는 전기 자극에 요거는 그래프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스텐트가 안 들어간 있는 요관에는 전기 자극을 딱 줬을 때 한번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고
멈춰 있습니다. 자기가 자극이 왔을 때만 있는데, 스텐트를 넣었던 요관은 전기자극을 줬을 때 그 이후에도 이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련이 일어난다라고 과민해지는 건가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련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스무스 머슬이 신장되는 것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세포의 채널이라던가 리셉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뭔가 근데 이게 얼마나 넣어놨을 때 2주부터인가요? 네, 2일부터 2일? 아, 네. 48? 네. 뭐 다일레이션은 다일레이션은 여기가 안 넣어놓은 쪽, 이게 넣어놓은 쪽이라고 하면은 뭐 이틀만 넣어놔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주 넣으면 확 달라지네요. 그래서 2주를 넣으면은 그 증가량은 더 컸고요. 대신에 또 2일 동안 넣어놓고 제거를 한 다음에 또 기다려 보면은 또 이게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탐슐로신을 3일 줘도 그래서 알파 블로커를 단순히 3일 줘도 증가하는 거네요. 증가하는 것을 스텐트를 넣고 탐슐로신을 넣었을 추가로 투여했을 때 또 추가로 증가가 됐었고, 그게 그냥 단순히 스텐트만 넣은 거에 비해서도 약간은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였습니다. 근데 뭐 크게 유의미한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 연동 운동, 그 다음에 수축력 운동을 좀 보면은 굉장히 낮은 스텐트가 들어가 있는 쪽이 굉장히 연동 운동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축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탐슐로신은 완전히 반대네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희한한. 반대로 나타나긴 했는데, 이거는 크게 이유는 저자들도 모르는 걸로 기존의 연구들과 반대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과 약간 반대적인 결과가 나타났는데, 저자들도 크게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였어요. 조직학적을 살펴보면 일단 뭐 그림 보시면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이건 아예 진짜 그냥 건강한 돼지의 요관이고요. 요거는 스텐트가 들어갔던 요관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일레이션 확실히 돼 있네요. 네, 스텐트가 들어가 있는 그 돼지의 반대쪽은 또 스텐트가 안 들어가 있는 요관이거든요. 한쪽만 넣어놓은 실험이라. 그래서 반대쪽, 그러니까 스텐트가 안 들어가 있는 반대쪽 요관은 또 건강한 돼지와도 약간은 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요 스텐트가 들어간 요관에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 몸의 신호들이라던가 뭐 이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변화가 아무래도 반대쪽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런 다양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 하이퍼트로피, 티슈들이 하이퍼트로피되고 콜라겐이 침착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고, 다양한 마커들을 단백질이나 이런 유전학적 마커들을 살펴봤을 때 파이브로시스, 아포토시스, 그다음에 뭐 리제너레이션, 그다음에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몸에서 일어날 때, 그러니까 손상이 갔을 때 몸에서 그거를 손상에 의한 변화와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변화가 생기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날 때 보이는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스텐팅을 넣으면은 그 요관을 확장시킬 수는 있는데, 몸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 반응들은 몸에 상처가 나고 손상이 갔을 때 생기는, 그다음에 소변이 내려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걸 보상하고자 생기는 몸의 변화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몸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상처를 내고 오히려 소변이 내려가는 것을 방해해서 몸이
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수술 전에 프레스텐팅이 필요한데 몸에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네. 그런 건 거죠. 네, 맞습니다.